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장공감10 예민수입니다. 투자는 걱정의 담벼락을 타고 올라간다고는 하지만 걱정거리가 계속해서 나오네요. 이번엔 또 이제 우크라이나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미국 증시도 이제 막판에 급락을 하면서요. 금요일, 우리 월요일 분위기도 지금 안 좋게 가는데요. 투자자들은 정말 우크라이나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가. 우크라이나 가보신 분들 아마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근데 어쩌겠습니까? 글로벌 증시가 같이 가니까요. 그래서 투자자들은 역사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려는 이유가 꽤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전면전은 아니겠으면 동부 지역은 일부 쪽을 좀 침공할 가능성도 꽤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다만 그럴 경우에는 오늘도 주식이 밀립니다만 그럴 경우 만약에 교전 사태가 나타난다고 하면 공습이 있으면 주가는 급락하겠죠. 근데 그 이유는 어떻게 되느냐? 그 이유는 오히려 오르는 거죠. 만약에 그 전에 오히려 지리멸렬한 게 더 안 좋은 상황이고요. 어쨌든 그런 걸 투자자들은 시나리오를 좀 생각하고 대응 전략을 짤 필요가 있겠고요. 지수는 좀 밀려갑니다. 코스피가 1.5% 밀렸습니다. 2,700선을 다시 테스트하는 국면이고요. 코스닥이 아무래도 좀 더 취약하다 하니까 2%가 밀려난 흐름들인데요. 고민들이 많습니다. 전략들을 잘 짜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현금도 좀 필요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고민들 또 전략들 종목들까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코너 잠금 해제 시작하겠습니다. 시장 속에 숨어있는 종목 고민들 그냥 열쇠처럼 딱 따고 들어가서 해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최대한 그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다양한 이슈들 잠금 해제해 나가는 시간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올라가는 종목 개수가 한 180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오늘장 분위기 좋지 않은데요. 이분과 시장 특징주들 살펴보면서 잠금 해제 종목들 비밀 파헤쳐보죠. 주식시장의 효도르 김종희 위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과 시장 특징주들부터 먼저 열어보겠습니다. 눈에 띄는 흐름 보이는 종목군들인데요. 사실 SK하이닉스는 눈에 띄는 흐름이라기보다는 최근에 지수 갖가진 이슈 속에 변동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잘 버텨주고 있다는 취지에서 넣어봤습니다. 외국인의 매수 오늘도 유입되면서 0.3% 정도 하락권 약보합 진행이 되고 있어요. 끝까지 잘 버텨주는 흐름 보여주길 바랍니다. 자, S-OIL이나 GS와 같이 유가 관련, 조금 가스 관련한 종목들의 강세 이어집니다. 아무래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에 대한 우려감이 반영이 되면서 뉴욕 증시에서도 에너지, 금속, 가스, 곡물과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 움직임 보였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S-OIL 4% 가까운 상승 확인되고요. GS는 상한가 진입됐네요. 4,660원의 현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CJ 프레시웨이도 보죠. 당기순이익 역대 최고 수준 기록했다. 흑자 전환했다. 이런 소식이 전달되면서 오늘 시장 대비 상당한 선전 보여줍니다. 5% 이상의 상승 확인되는데요. 잠시 후에 전략 챙겨보죠. LIG 넥스원을 비롯해서 방위산업 관련주들도 오늘 시장 대비 선전하는 흐름 확인이 됩니다. 일단 천궁2의 매출 인식도 빠르다라는 증권사 분석도 나오고요. 주말 새벽 마감된 이 뉴욕장에서도 로키드 마틴과 같은 방산주들도 이 러시아 사태에 대한 우려 반영해서 올랐는데 우리도 같은 맥락의 관심이라고 오늘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팜스토리, 현대사료 등의 사료 관련한 종목도 오늘 장 대비 선전인데요. 역시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 묻어 있습니다. 러시아도 옥수수나 소맥 생산이 많고요.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유럽의 빵바구니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태가 악화될 경우 곡물가가 올라갈 거다. 사료 차질을 받을 거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장 빨간불 켜고 있네요. HMM과 페노션, 해운주 쪽도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 분위기가 좀 많이 나아지죠. 특히나 페노션 같은 경우는 탄력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HMM은 작년 고점 대비 50% 넘게 하락했었는데요. 코스피에서 돋보이는 실적을 내고 있다 이런 평가도 들리네요. 페노션도 오늘장 빨간불 키면 3% 이상 올라섭니다. 뭐부터 봐야 될까? 일단 CJ 프레시웨이 오늘 저희가 봤던 종목 중엔 탄력이 제일 좋으니까 요거 먼저 여쭤볼게요. 기대해 볼 수 있는 흐름이라고 보십니까? 일단 미국 시장에서도 좀 전에 언급해 주셨다시피 음식료 관련주, 곡물 관련주 이런 것들의 강세도 이어지고 있고요.
최근에 타이슨 푸드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에서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모습이 미국 시장에서도 계속 관측되고 있죠. 그러니까 유가 상승에 따라서 견조하게 버티고 있는 종목군들 미국 시장에서 여전히 신고가고요. 뭐 국내 시장에서도 상대적으로는 조금 강하지 않나라는 판단이 들고 있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CJ 프레시웨이 같은 경우에도 좀 경우가 다르긴 하지만 식자재를 유통하는 기업이면서 뭐 관련된 가격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가격은 올리지 못하고 원재료 가격만 올라가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기업이지만 최근 타이슨 푸드도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 이유가 가격을 비교적 덜 저항을 받고 올리고 있다라는 핵심 포인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음식료 관련 기업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상대적으로 저항을 덜 받고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이 B2B 성격의 종목군들, 또 B2C 성격의 종목군들도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제품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진다면 뭐 이것은 농심, 뭐 최근에 움직였던 뭐 하이트진로, 그다음에 CJ 프레시웨이 같은 종목군들이 그래도 실적을 잘 방어해 줄 거야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상승세는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해운 쪽은 어찌 보시는지 궁금해요. HMM 많이 떨어져 있긴 한데요. 지난해 고점 대비해서요. 뭐 운임이나 실적 피크아웃 우려 과도했다. 12발행 오버행 우려도 과도했다. 이제 와서 또 이런 얘기들이 막 덧붙여지고 있어요. 정말 과도했던 건지 위원님의 판단은 어떠세요? 뭐 주가가 많이 빠지니까 이제 주가가 반등할 만한 뉴스들을 찾는 과정에서 기존의 하락 이유를 이제 뒤집는 그런 뉴스들이 나오는 것이겠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해운주들은 지금 뭐 P, Q 둘 중에 한 가지는 계속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정체가 나타날 때는 물동량의 정체가 나타날 때는 P가 오르고 또 P가 떨어지면 물동량이 증가하면서 Q가 증가하는 그런 양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수익성이 좋은 것은 사실이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것은 작년에 정말 드라마틱하게 올랐잖아요. 네. 가격도 드라마틱하게 올랐지만 이익도 드라마틱하게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올해는 작년만큼 드라마틱한 상승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작년에는 주가의 모멘텀이 강해서 그만큼의 상승이 나타나는 것이지만 올해는 그 증분 자체가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작년만큼의 기대감을 가져갈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반등은 이어지더라도 아마 전고점에 도달할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생각보다 좀 낮지 않나. 그래서 작년의 고점까지 바라보시는 그런 롱텀 전략보다는 마진 혹은 물동량의 증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둔 트레이딩 전략, 트레이딩 바이 정도의 전략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좀 더 우리가 합리적인 접근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접근 전략에 대해서는 충분히 조금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해운주 그 가운데 HMM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오늘 잔금 해제 종목은 무엇일지 열어보겠습니다. 보면 만도예요. 바닥은 어디인가? 만도는요. 지난해 제가 진짜 오를 만도 한대라는 말을 정말 많이 했었어요. 누가 6만 원에 주가 묶어놨나 보다라고 얘기했는데 주가 묶여있는 게 차라리 나았네요. 지금 4만 5천 원대까지 내려갔습니다. 이렇게까지 빠진 이유가 뭐예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 가장 핵심 포인트는 자동차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부품사 아닙니까? 그다음에 부품사 중에서 그나마 여기는 ADAS 같은 이익률도 좀 높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부품을 공급한다고 해서 다른 종목군들보다 더 밸류에이션이 높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의 성격이 밸류에이션이 높은 종목군들이 실적이 따라가지 못하면 뭐 전 세계 시가총액 5위권 종목군들도 급락하고 있는 그런 장세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은 살아남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 종목들, 그다음에 최근에 배터리 종목군들도 원활하게 움직이지 못했던 이유, 차가 안 팔리니까 차가 수급이 안 되니까 결국은 배터리도 재고가 쌓여 있다, 정체가 되어 있다 이런 뉴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판매량이 제한된 ADAS의 이 앞으로의 가능성 이런 것들이 여전히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당장 실적이 안 따라오는 과정에서 올라간 밸류를 적정 수준으로 낮추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만도 같은 경우에도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뭐 회사 분리에 관련된 그런 부정적인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작년에 또 변동성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조금은 부정적으로 작용한, 그래서 뭐 수급적으로도 그렇고 실적적인 요인도 따라잡지 못하면서 최근 자동차 업종의 전반적인 약세와 궤를 같이 하고 있다. 그중에 상대적으로 밸류가 높았던 종목이 더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정확한 저점을 알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지금 주가의 하락의 원인은
다른 자동차 종목의 하락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의 뭐 포드, GM 같은 것도 최근 들어서 하락이 굉장히 가파르고 네. 국내 시장의 뭐 기아차, 현대차가 호재가 나와도 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전반적으로 맥락을 같이 한다라고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아 같은 경우도 뭐 8만 원 언저리에 계속 묶여 있는 흐름이었었는데요. 만도 같은 경우 올해 좀 부침 크게 겪었습니다. 조금 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정말 반도체만 있었더라면이라는 그 아쉬움을 계속 토해내고 있는데 이어서 한번 이야기 풀어보죠.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2022년도 목표 달성 가능성은 또 연초다 보니까 한 해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목표들이 쏟아집니다. 이 만도가 올해는 조금 나아질 수 있다라고 목표 달성할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가이던스 자체가 그렇게 뭐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뭐 국가별로 그다음에 이렇게 지역별로 살펴봤을 때도 일단은 증가하는 쪽 YY 기준으로 12% 증가로 일단 예상을 했는데 네. 문제는 여기서 이렇게 매출이 예상만큼 증가하더라도 원가가 올라버리면 어떡하느냐 이 부분이 이제 문제인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관련된 부품들의 최근 가격이 조금은 움직이고 있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좀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성장으로 과연 현재 밸류에이션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느냐가 이 종목의 관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우리가 신중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특히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나 미국 쪽에 있어서의 전반적인 흐름이 얼마나 견조하게 나타내냐 관건이죠. 만도 같은 경우 옛날에 현대 기아차 향이었다면 최근 들어서는 뭐 GM향, 중국의 지리향 이렇게 매출이 조금 확산되고 있는 양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쪽의 매출이 얼마나 잘 담보되느냐에 따라서 수익성을 지켜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전기차 가격이 기존의 자동차 가격보다는 비교적 높은 상황에서 보조금이라고 하는 이슈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고 네. 회사가 예상한 만큼 성장한다고 했을 때 원가의 상승분을 제대로 제품 가격에 커버하지 못한다면 아마도 목표를 달성하는 것보단 수익성 자체에 좀 더 주가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증권사에서 모두 예측하고 있는 것은 상반기 부진, 하반기 개선인데요. 과연 그것이 예상대로 나타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반기의 수익성이 과연 탄력적으로 회복될 수 있느냐. 여기에 우리가 좀 방점을 찍고 이 주가의 흐름 또 실적의 추이를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모든 산업이 동일한 맥락이 있는 것 같아요. 가격 전가를 해낼 수 있느냐 그 여부를 좀 봐야 되는 것인데 그 맥락에서 수익성 개선이 따라오는지도 체크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포인트, 개인 투자자들이 그래서 이거라고 질문을 던질 만한 내용이에요. 바닥은 어디인가? 저희 잔금 해제하면서 김 의원님 별명이 바닥 잡는 기계다.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만도 저희 바닥 왔다고 봐요? 아니면 더 기다려요? 일단 그 기존의 보유자 관점에서는 제가 뭐 특별히 조언을 드릴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네. 이제 신규 매수 관점에서 이 바닥권에 진입하고 있다면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될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주가 차트를 잘 보셔야 되는데 PBR 차트가 이게 이제 2월 9일 차트니까 아마 여기서 이제 더 내려갔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거의 한 배 수준으로 접근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에 0.6배 수준까지 빠진 적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중단의 가격은 바닥이라고 단언하기에는 어렵죠.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ADAS의 상승세를 예측한 만도의 주가는 최고점이 거의 2배 가까이도 갔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ADS의 상승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자동차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지금은 너무 싼 거고 만약에 올해 내내 이런 반도체 수급도 얽혀있고 차량 판매도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지금도 애매한 주가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애매한 얘기를 왜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기준선이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네. 제가 보기에 중요한 기준선은 전체 역사적 밸류의 중간이라고 볼 수 있는 한 배 수준이 중요하다. 그러면 한 배 이하의 수준에서도 우리가 도망가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바라보진 않는 거죠. 신규 매수의 관점에서는 PBR 한 배가 지금 4만 원대 중반 가격으로 네.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딱 지금이네요. 네, 그 정도 아래까지 내려간다면 저는 신규 분할 매수 정도로 담아볼 만한 매력은 충분하다. 왜냐하면 올해 내내 자동차가 부진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고 또 전기차가 아니더라도 ADAS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해보면 전체적으로는 만도는 PBR 한 배 이하에서는 분할 매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적정하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예전에 보였던 0.6배까지의 급락이 나타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남아있는 한 가지 변수는
과연 이 분할 상장과 관련된 이슈가 어떻게 작용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바라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신규 매수 관점으로 나는 이 PBR 한 배 수준에서 들어가 보겠다 하는 분들은 가이드라인 가격을 어느 정도 봐야 될까요? 네, 목표 가격은 일단 한 6만 원 정도까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현재 상향되는 밴드를 봤을 때 한 1.5배 정도는 성장성이 반영된 적절한 밸류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는 이제 상단의 목표는 한 6만 원 정도까지는 바라보고 있는데, 물론 여기서 이제 핵심 포인트는 아까도 언급드렸던 것처럼 분할 이슈를 어떻게 잘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네. 약간의 좀 변동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적어 놓으시고 그 내용들 다시 한번 꼼꼼히 들리는 대로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만도 살펴봤어요. 자, 두 번째 종목도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궁금하실 만한 종목입니다. 열어볼게요. 포스코. 이번엔 리더블가. 오늘은 시장 분위기 타고 하락권입니다만 금요일장에 잘 버텨줬어요. 빨간불 한 3%대 상승 마감이었는데 포인트 한번 잡아보죠. 지주회사 모멘텀.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지주회사 모멘텀 이게 잘 붙진 않아요. 근데 포스코는 좀 해석이 달리 갈 수 있을까요? 네, 일단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철강 부분 따로 떼어내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 성장성이 있는 부분들이 다 이제 개별 실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네. 이와 관련돼서 실적이 잘 나오는 철강 부분 또 하나 이제 가치로 인정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성장성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2차 전지 신소재 부분 이런 쪽의 가능성을 좀 인정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그런 거 다 차치하고 좀 더 우리가 명확하게 봐야 되는 것은 소위 지주회사로 가면서 주주환원 정책, 배당이라든지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강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실적 측면에서는 좀 더 뒤에 얘기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적 측면을 빼고 나머지 부분을 살펴봤을 때 할인 요소가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항상성을 유지할 수 없는 이런 주주환원 정책, 배당이라든지 자사주 매입 소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적이 좋을 때 나타났다가 실적이 안 좋을 때는 싹 사라져버리는 이런 현상 때문에 우리나라 소액주주들, 그다음에 이제 기본 주주들에 대한 어떤 배려가 없다라는 게 가장 할인 요소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순수 지주회사로 가면서 상장되어 있는 순수 지주회사가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면서 여기에 대해서 믿음을 보여준다면, 배당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믿음을 보여줬죠. 그러면 자사주 매입이나 소각 같은 쪽에서 뭔가 의지를 보여준다면 저는 포스코는 장기적 평가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1번 모멘텀으로 삼은 것은, 1번 이슈로 삼은 것은 바로 이걸 중요하게 봐야 된다. 실적과 관련돼서는 경기도 탈 거고 변동성이 있겠지만 주주환원 정책이 꾸준하게 만약에 유입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을 경우에는 포스코의 역사적 밸류의 밴드 자체가 조금은 상향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시장 분위기가 변동이 클 때는 사실 배당이나 주주환원에 관심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 이슈 저희 잘 지켜보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갈게요. 이 철강제를 만들어내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또 이 이야기를 해볼 수밖에 없어요. 철광석이랑 유연탄이 사실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제품에 영향이 좀 큰 상황이잖아요. 지금 추이가 어떻습니까? 근데 철광석 가격이 최근 들어서 다시 좀 가파르게 오르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래서 유연탄 가격은 내려간다는 얘기가 있지만 어쨌든 고점 부근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해보면 1분기 실적이 좋을 수 있느냐? 안 좋을 거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실적 개선을 염두에 두고 접근해야 된다는 게 최근 증권사 시가학인데요. 다만 저렇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철광석 가격이 지난 2021년도 상반기에 보였던 것처럼 가파르게 올라갈 거냐? 가파르게 올라가면 오히려 좋은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그러면 철광사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제품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철광석 가격이 꺾이면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더 부정적이지, 현재 구간에서의 어떤 가파른 상승세는 오히려 추가적으로 제품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이슈라는 점에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그림이긴 하지만 유연탄으로 만들어내던 이런 방법에서 수소 환원 제철 쪽으로 계속 변해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일단 당장은 부담이 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변화 과정 자체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원가의 상승 부분은 일정 부분은 제품 가격에 녹여낼 수 있다는 관점에서 너무 과도하게 진행되지만 않으면 지금 원재료 가격을 바탕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군들이 글로벌리하게 모두 강세를 보이고 있고, 글로벌 증시도 예를 들어서 사우디 증시라든지 페루라든지 이런 국가들이 연초 대비해서 모두 강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오히려 지난번 세아제 강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이 철강석 가격이 올라가서 그게 제품가에 반영이 잘 됐을 경우가 좋은 시나리오잖아요. 근데 뭐 자동차용 강판 같은 경우도 차가 안 팔리는데 과연 그걸 또 제품가에 잘 반영을 시켜줄까요? 그러면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게 포스코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 적절한 수준에서의 합리적인 어떤 선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포스코가 원하는 만큼 올리기 어려울 거고, 그렇다고 자동차가 안 팔린다고 해서 자동차 회사가 원하는 만큼 낮추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적정선 자체가 중요한 것이고, 그 적정선이 유지가 된다면 양사가 어느 정도 합의할 수 있는 선에서 합의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보는 것은 올해 배는 뭐 많이 안 올라갈 텐데, 자동차용 강판 가격은 그래도 일정 부분 상승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건축 쪽, 건설 쪽의 전반적인 추이도 일단은 수주가 나타나고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철근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일정 부분의 가격 상승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지금 눌러놨던 중국의 철강 가격도 상반기에는 조금 반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가와 연관성이 가장 높은 중국의 철강 유통 가격이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것도 긍정적인 요소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네, 제가 궁금한 걸 또 추가 질문 드려버리면서 시간을 또 쫓겨버렸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좀 짤막하게 보겠습니다. 적정 밸류에이션. 이걸 다 감안했을 때, 녹였을 때 포스코의 지금 밸류에 대한 판단은요? 네, 일단 뭐 준비된 그림 보시면 이익이 개선되는 것에 후행해서 주가가 계속 반등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익 개선이 예를 들어서 하반기가 맞다고 하더라도 주가는 지금부터 움직여야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0.4배는 너무 싸다. 그렇다면 한 0.6배 정도로 우리가 밸류에이션 했을 때 한 40만 원 정도까지는 우리가 좀 바라볼 수 있는 업사이드가 충분하지 않나? 그래서 1차적으로는 뭐 30만 원대 중반대를 말씀드리겠지만 좀 더 네. 길게는 40만 원 정도도 충분히 거래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가격 전략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만도와 포스코 한때는 정말 시장의 미들맨들이었는데 이들이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적정한 밸류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의 흐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김종효의 잔금 해제 다시 한번 유튜브 통해서 체크하시면서 이 내용들 정리해 보시길 바랄게요. 오늘 김종효 전문 연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